환영합니다. 알까부까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tactics입니다. 어원 개념 보실까요? 자, 중요한 어근이 나오죠. TACT라는 어근. 어원적으로 touch, 건드린다, 접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입니다. 그리고 ICS라는 어근은 어떠한 학문이라고 하는 사이언스의 개념으로 사용되죠. 자, 그러면 tactics의 어원적인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자, tactics라고 하는 것은 접촉할 때 사용되는 학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접촉이라는 게 누구와의 접촉을 이야기할까요? 적과의 접촉 시에 사용되는 학문. 적과의 접촉은 다른 말로 쓰면 뭐예요? 전투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정도의 어원적인 풀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투 시 필요한 학문, 이게 사실은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tactics라고 하는 것, 용병학이라는 의미겠죠. 용병학.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tactics라고 하는 것은 전술이란 말로 많이 쓰죠. 전술. 그렇죠? 단 여기에서 전술은 단수로 취급이 됩니다. 학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S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한 개의 학문으로 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tactics라고 하는 것이 복수 취급돼서 복수형 동사를 받아서 사용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책략이나 술책이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책략이나 술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접촉 시에 필요한 것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타인과 접촉을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그런 것들. 자, 이거는 왜 복수형으로 사용될까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책략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술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떤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책략이나 술책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보통 복수형 tactics라고 하는 그 복수의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ACT라는 어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TACT라고 하는 이 어근은 스펠링 변형이 TAG, TACH, TANG 이렇게 스펠링 변형이 일어나서 어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또 중요한 어근입니다. 터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자, 첫 번째 단어 보시죠. contact,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contact, 서로 간에 접촉하는 것, 그런 얘기죠. 그죠? 서로 간에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contac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tactile. 자, tactile 하게 되면은 접촉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접촉하는 것, 그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할 때 느껴지는 감각을 촉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접촉 시 감각의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촉각의. 자, attach. 자, 여기에 앞에 나오는 접두사는 방향전치사 to의 개념이죠. 어디에 접촉시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attach 하면은 붙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attach. 중요한 단어죠. 뭐 attach는 뭐 내지는 뭐 붙이다 내지는 뭐 부속시킨다라는 말 쓰죠. 그죠? 자, detach라고 하는 이 D는 away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접두사예요. attach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터치된 것, 접촉된 것, away, 멀리 떼어버린다라고 해서 detach 하게 되면은 붙이다의 반대말이죠. 떼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TACT라는 어근과 더불어서 TACH라는 어근이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이번엔 TANG 보죠. 탱고. 그렇죠. 말 그대로 이것은 번역 없잖아요. 춤 이름이잖아요. 탱고라고 하는 것의 이 춤의 특징이 뭘까요? 남녀가 대단히 터치, 몸을 딱 접촉시키고 추는 춤이다, 이런 의미로서 탱고란 말에 어원적인 개념이 들어가고요. 자, tangible.
자, 여기 IBLE, ABLE 할 수 있다라고 하는 can의 가능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tangible이니까 접촉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터치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tangible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그렇죠? tangible은 좀 난이도가 높은 단어가 되겠고요. 이것을 조금 쉽게 터치로 써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터치에다가 ABLE를 집어넣은 거죠. 터처블. 그렇죠? 만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앞에다가 o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그럼 untouchable이잖아요. 그죠? untouchable. 유현진이 던지는 요즘의 투구. 그렇죠? untouchable이죠. 도저히 배트 가지고 공을 접촉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죠. 건들 수가 없는. 그렇죠? untouchable. 자, 그 다음에 TH, AG라고 하는 G로 연결되는 그런 스펠링 변형이 일어나는 단어인데요. 태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꼬리표란 뜻이죠. 자, 꼬리표라고 하는 것이 왜 터치의 개념이 들어갈까요? 꼬리라고 하는 건 맨 끝에잖아요. 맨 끝부분에 접촉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맨 끝부분에 붙어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꼬리표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난이도는 높지만 굉장히 빈도수는 중요한 어입니다. contagion. contagion. 서로 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얘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전염 내지는 감염을 contag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contagion. 전염, 감염. 그렇죠. 서로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 이런 얘기죠. 전염이나 감염을 contag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ACT라고 하는 이 어근, 터치의 개념 이렇게 TAG, TACH 내지는 TANG란 스펠링 변형까지 이루어지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자, 그러면 ICS라는 건 잠깐 볼까요? 사이언스의 개념을 지니는 학문의 개념이죠. 이건 뭐 따로 쓸 필요가 없겠고요. economics 하게 되면 뭐예요? 경제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politics 그러면 정치학이란 뜻이죠. ethics 하면은 윤리학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ICS라고 해서 S가 들어갔죠. 학문명으로 갈 때는 문법적으로 전부 다 단수 취급합니다. 여기처럼. 용병학이나 전술 단수 취급되는 것처럼 학문 이름, 학문명일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단수로 취급을 하고요. 단수 동사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학을 다 빼버리고도 사용이 됩니다. 경제라고 그냥 이코노미 그냥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olitics 하면 정치학에서 학을 빼고 정치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politics. 그리고 ethics는 윤리학에서 학을 빼면 뭐가 돼요? 윤리를 ethics라고 그냥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ICS라는 어근은 사이언스, 학문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명사형 전미사가 된다. 앞으로 얘기 다시나 뭐 안 해도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tactics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 한번 살펴볼까요? 자, tactics의 동의어로 쓸만한 단어들 몇 개 간추려 봤는데요. 자, 먼저 1번에 나오는 전술의 개념이 되면 보통 tactics만 씁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쓰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전술을 그러면 tactics를 쓰고요. 그리고 요 앞서 전전 강의에서 보셨던 이거 기억하시나요? strategy. 그렇죠.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란 말로 보통 쓴다고 그랬죠. 하지만 전술이란 말로도 strategy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strategy란 말도 때에 따라서는 전술이란 말로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strategy는 전략, tactics는 전술이란 말로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걸 만약에 있죠. 전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영영사전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보잖아요. 영영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식의 풀이를 영영사전 풀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The Science of War 이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원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투에 관한 학문, 그렇죠? 전쟁에 관한 학문, 전투에 관한 학문, 어원적인 개념이 그대로 영영사전의 의미로 다 풀려 있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술. The Science of War.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영영사전의 의미예요. 자, 책략이나 술책,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방책 이런 말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복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자, 동의어들 몇 가지만 한번 보죠. 자, 보통 책략이나 술책, 방책이란 말로써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앞에서 보셨던 팔럿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미로 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플랜, 계획이 책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플랜과 더불어서 이 단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킴. 그렇죠? 스킴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같은 의미로 갈 수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트릭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트릭. 트릭이라고 하는 거. 속임수란 말도 트릭이 되겠지만 어떤 책략이나 술책도 트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artifice라고 하는 단어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로 정리를 합니다. 루즈라고 하는 단어가 책략이나 술책의 대표 중에 하나예요. 루스가 아닙니다. 이거 발음적으로 루즈가 됩니다. 루즈. 그렇죠? 루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 단어가 whiles. 예전 어른들은 while로 쓴다라는 말 썼었어요. 예전 어르신들. 지금 뭐 70 넘어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while로 쓴다. 이게 약간 일본식으로 이게 음차가 되어버린 건데 whiles. 이걸 음차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책략이나 술책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좀 어려운 단어죠. intrigue. 요 단어도 정리해도. 여기 밑줄은 안 써놨지만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죠. maneuver. 그렇죠. maneuver라고 하는 단어까지. maneuver한 단어도 간혹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도 많이 뭐 나오지는 않지만은 기억해둘 만한 단어들이라서 책략이나 술책 또는 뭐 방책 이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파생어나 중요어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파생어나 중요어구 한번 보죠. 자, 먼저 이 텍트란 단어를 따로 뺐죠. 이 텍트 중요한 단어예요, 원래. 이 텍트라고 하는 어원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 텍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어근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텍트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재치나 기지나 요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치나 기지나 요령이라는 게 뭐예요? 터치 개념이 적용되면 아까 얘기도 했죠. 타인과 다른 사람과 접촉 시에 필요한 것 이런 정도의 어원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텍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재치나 기지나 요령이란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재치나 기지나 요령이란 단어로 쓸 수 있는 동의어 몇 가지만 정리를 할까요? 제일 먼저 wit. 그렇죠? wit. 이거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트릭이란 단어.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know-how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know-how. 노하우 있다. 이런 말 쓰죠. 바로 이 단어죠. know-how.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게 기지잖아요. 이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 한두 가지 더 소개해 드립니다. 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렵죠? 넥.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resour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source. resource는 자원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천연자원 같은 거, natural resources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resource가 재치나 기지나 요령, 위트와 동요가 될 경우에는요, 이거 나중에 또 다시 뒤에 가서 얘기가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하자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가득 들어탄 자원. 그러면은 이것이 재치나 기지나 요령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tact의 형용사가 되면 당연히 tactful. 자, FUL 가득 차 있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남과의 접촉 시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아주 재치가 있고 기지가 넘친다는 얘기죠. 이것도 동의어 몇 가지 보죠. 자, 당연히 이 단어 빠져서는 안 되겠죠. witty. 그렇죠? 자,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clever. 영리하다는 뜻이잖아요. 재치가 기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영리하다는 단어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sharp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에 들어가겠고요. 또는 요즘에 핸드폰에서 많이 쓰여지죠. 스마트폰이라고 smart, 영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자, nimble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nimble. 자, nimble하게 되는 원래 의미는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행동이 재빠르고 민첩하니 nimble. 그런데 요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아주 재빠르다는 개념으로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리하고 재치가 있다라고 할 때 nimble 요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resourceful이라고 하는 단어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resourceful. 머릿속에 자원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이런 뜻은 말이죠. 그렇죠? resourceful. 자, 됐고요. 자, 그럼 tactical. tactical 하면 전술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요로 하나를 제가 써드린 것은 자, 앞서서 보셨던 그 단어 중에서 strategy라고 하는, 그렇죠,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가 strategic이었었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전략적인 이런 말이나 전술적인 이런 말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쓰잖아요. 형용사 형태는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참 전략적이다, 전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라고 해서 여기다가 소개를 드렸고요. 정확히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tactical로 하면은 전술적인, strategic 그러면 전략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럼 전술가 내지는 책략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tactician입니다. tactician. F처럼 되어버렸지. 죄송합니다. tactician 이렇게 명사형들 정리합니다. 자, 이건 전술가라는 뜻도 가능하지만 책략가라는 의미거든. 책략가. 그래서 책략가라는 말은 계획 같은 걸 잘 세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책략가 그러면 scheme에다가 이렇게 V처럼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schemer. 그렇죠? schemer. 책략가라는 얘기예요. schemer. 자, 이 정도로 쓰고요. 여기에다가 단어가 좀 이런데 요 스트래티지의 명사 형태로서 전술가가 아니라 전략가란 말로써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썼었죠? 전략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strategist. 그렇죠? strategist. 전략가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뭐 꼭 저 동요라고 보기는 그렇겠지만 요거와 더불어서는 같이 묶어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tactics에 관한 얘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네요. 마치겠습니다.